문제 없으면 괜찮죠? 두려운 음식 극복하는 법? 먹는 거죠. 그걸 먹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정말 내가 생각하는 두려운 변화가 일어나느냐. 생각보다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를 사실 이제 평일에 하긴 어렵잖아요. 체중에 어떤 감량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먹어보는 게 두려우니까 치팅데이가 그거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없애는데. 치팅데이 때는 정말 저는 무제한으로 먹었거든요. 새벽부터 새벽부터 마카롱 한 10개 때린 적도 있고, 마카롱 10개 때리고 그 다음에 뭐 점심때 고기 먹으러 가고, 고기 먹고 와서 또 뭐 케이크를 먹었나? 하여튼 뭐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순서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먹어보고. 왜냐면 그때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조금 먹는 거를 못 할 때여서 치팅데이 때 먹고 이거를 이제 식단을 하면서 내리고. 이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치팅데이 때 많이 먹으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다시 감량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식단을 하면 내려오는구나, 그 생각이 일단 들고, 많이 반복하다 보면은 정말 모든 음식을 치팅데이 때는 먹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제 경험상 그 다음에는 이제 치팅데이 때만 먹는 게 싫다, 이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걸 이제 식단을 할 때도 이제 넣어봤죠. 대신에 양을 조절해서. 양을 조절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긴 하지만 얘도 양 조절하니까 뭐 살이 막 그렇게 많이 찌진 않는구나. 그리고 내가 건강에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음식을 먹는데 지금 내 컨디션이 나의 성인 인생 중에 가장 좋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경험으로 쌓이다 보니까 극복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봐야겠어요. 두려운 음식이 많은데 그런 음식들이 점점 다이어트 할수록, 그쵸. 두려워서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뭔가 환상만 생기고. 근데 생각보다 그 두려운 음식 맛있을 것 같아서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살찔 것 같아서 두려운 그 음식이 내 취향이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모든 빵을 좋아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그러니까 치팅데이를 계속 하다 보면서 막 여러 가지를 먹다 보니까 내가 이런 빵은 안 좋아하는구나. 뭐 떡볶이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보다 떡볶이에 그렇게 막 이렇게 사정을 못 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것도 좀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드셔보시고. 봉지과자는, 그니까, 이 봉지과자가 그래요. 봉지과자 제가 과자에 미치는 줄 알았는데, 봉지과자는 잘 안 땡기더라고요. 이게 뭔가 좋아하는 줄 알았으나, 사실은 안 좋아했던 그런 종류의 어떤 음식 중에 하나. 저는 불닭볶음면이 그랬어요. 그 저랑 같은. 그러니까 음식이 다 그렇더라고. 먹어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먹을 때 뭔가 편하게 먹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과자 같은 것도 좋아한다고 착각했던 이유가 항상 불편하게 먹어서, 이거 먹으면 살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 이제 무한흡입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편견 없이 아무런 살찔 걱정도 없이, 그러니까 100% 찌니까 살찔 거 생각하지 않고 먹으니까 그제서야 그게 내 입맛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식단 계획 세우시고 적용하실 때 갑자기 합리화하게 된다던가 계획을 바꾸시거나 그런 적은, 그러니까 그게 되게 기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블로그 시작했던 그 기점, 그러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제가 좀 완전히 좀 다른 사람이 된 느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잦았고요. 그러니까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그때 뭔가 당기는 거, 이렇게 뭐 계획 세워놓고 자꾸 뭔가 더 추가해서 먹고 이런 게 정말 많았는데, 그 세월이 지나서 뭔가 이딴 식으로는 절대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서 블로그를 쓰기 시작한 그 시점에, 그 시점부터는 이제 계획을 어긴 적 물론 있겠지만 이제 마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획을 어길 때 했던 생각이 어겨도 되지 않을까? 또 어기면 이거 오늘은 좀 많이 먹지만 다음에 굶어서 확 많이 빼버리지 뭐, 이런 생각이었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기점 이후에는 계획과 틀어졌다? 그러면은 증량이네. 그러면 감량하는데 당연히 더 시간 걸리겠네. 약간 받아들인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식단 일기를 그냥 쓰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점 이전에도 블로그처럼 식단 일기를 쓰진 않았지만 인스타그램으로 먹는 거 계속 공유하고 저탄고지 할 땐 특히 그랬는데, 그때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이상 많이 먹는 거가 내 인생에 없다, 이거가 머릿속에 받아들여진 이후에 생긴 변화입니다.
더 이상 많이 먹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모든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그리고 마른 사람을 봤을 때 특정 몇 명 있죠. 뭐 유명한 먹방 유튜버들 말고는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마름인 사람? 사실 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름인 사람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조금 먹거나 뭐 많이 먹더라도 먹는 걸 귀찮아서 먹을 때만 먹거나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먹는 만큼 살찌는 게 자연스럽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이미 이렇게 먹는 걸로 고생하고 있다는 거는 쯔양, 히바 뭐 이런 사람이랑은 같은 체질이 아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매일 조금씩 감량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멘탈 조금 감량하는 거에 대한 건가요? 많이 감량하는 생활을 생각해 봤을 때 한 번에 큰 폭 감량은 그러니까 무조건 식욕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이제 쌓이다 못해서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정도까지 경험했으면 다시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또 반복하면 난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다시는 급한 감량을 원하지 않게 됐고, 왜냐면 그 폭풍이 너무 크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큰 폭의 감량 자체가 안 되는 몸이 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0.1, 0.1, 0.1. 그냥 뭐 빠른 감량은 빠른 증량 길이니까 느릴수록 좋다고 이제 정신 승리일지라도 자기 합리화일지라도 그냥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전반적으로 감량하는 추세이긴 해야 하고 그 추세가 없다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긴 하니까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제 친구 만나서 외식했는데 그때는 배가 많이 안 고파서 별로 안 먹고 집에 와서 시간 맞춰 평소대로 저녁 먹었어요. 그리고 어제 열량이 부족했어서 그런지 오늘은 과식을 했어요. 밖에서 먹으면 잘 안 들어가서 잘 못 먹는데 집에 오면 배가 고파요. 그리고 소식을 해도 집에서 먹는 게 마음이 편해서 친구 약속 잡기가 꺼려져요. 이런 틀은 어떻게 깨나?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싫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약속에서는 그냥 조절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글을 쓰셨다는 거는 오늘 과식한 게 가장 싫으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약속에서도 그냥 먹는 연습을 이제 하시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틀을 깨는 게 뭔가 어떤 막 유레카를 외칠 만한 어떤 사건이 아주 크게 있지 않는 한은 그냥 하나 해보고 결과 보고 어땠네?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 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씩 시도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 지금 과식하시는 게 싫으시니까 약속에서 양을 정해놓고 어제는 너무 조금 드셨으니까 조금 더 충분히 좀 드셔보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지 보시고 그게 정말 과식을 막아주는지 아니면 그래도 과식을 하게 되는지 그러면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약속을 하는 그 상황이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 그거를 스트레스가 되는 거일 수도 있고 고3이라 운동할 시간도 없고 식단도 확 줄일 수가 없어서 쪘다 빠졌다 반복하고 있어요. 식증도 너무 심한데 고3 친구는 제가 그러니까 그냥 사실 체중을 감량하는 거는 그거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3이시면 운동에 전 에너지 쏟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식사는 그냥 새끼 아침 급식 그 다음에 뭐 저녁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거 드시는 것만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행 가게 되면 여행 기간을 다 치팅데이로 그쵸 그런 셈이죠. 뭐 식사 조절 거의 안 하니까. 근데 좀 그러려고 하긴 해요. 끼니 때 3끼 정도 먹게. 그러니까 줄줄이 먹으면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가능하면 뭐 끼니 시간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끼니 먹고 다음 끼니까지 좀 텀은 조금 두려고 하는 편입니다. 여행 갔을 때 양 조절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초반이라는 게 뭔가 지금처럼 약간 안정되지 않았을 때는 여행 가면은 여행 가 있는 내내 치팅데이처럼 먹었었고 요즘에는 제가 여행을 안 간 지 좀 되긴 했지만 작년을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이렇게까지 먹진 않고 밥을 먹긴 하는데 좀 충분히 먹는 그 정도 식사입니다 요즘에는. 두 끼 치팅보다 한 끼 치팅이 아무래도 감량이 유리하겠죠. 특히나 광고하고 욕심내는 것 같아서. 네, 치팅을 꼭 양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치팅데이 때 만족스럽게 먹어야 식단을 똑바로 집중할 수 있는데 치팅데이를 갖긴 했는데 그래서 웬만큼 먹긴 했는데 완전히 내가 이렇게 만족은 아니었다. 그래서 뭔가 식욕을 남겨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식단에 집중이 안 돼서 식단 중에 입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 보시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두 끼 치팅보다 한 끼 치팅이 감량이 무조건 유리하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는 간헐적 단식을 했었는데 쇼츠와 Q&A 보고 아침 식사를 시작했어요. 확실히 점심 첫 끼의 식사 조절도 잘 되고 음식 생각이 덜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복 시간 고려 없이 식사해도 괜찮은 건지 불안한 마음은 여전해서요. 최소 공복 시간에 대한 없습니다. 근데 느끼셨잖아요. 좋아진 거.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 몸이 증거인 거죠. 우리 너무 내 몸이 어떤지는 돌보지 않고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 뭐 인스타에서 나오는 얘기, 혈당이 문제래, 뭐 지방이 문제래, 탄수가 문제래, 뭐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대. 근데 그거를 실제로 내 몸에 대입해서 결과가 어떤지 보지 않고 그냥 어떤 권위자가 한 얘기 혹은 어떤 결과를 낸 사람이 한 얘기만 그냥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나한테 그게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내가 편안한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그렇게 드시면 괜찮잖아요 라고 말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정말 띵커님이 괜찮으시면 괜찮은 거,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개선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뭐랄까 문제도 일어나기 전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에 너무 고민해서 식사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간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서 어떤 걸 변화를 했으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이게 맞구나 하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기도 전부터 방법부터 변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변화시킨 게 뭐 때문에 하는지 나중에는 갈피를 잃게 되는 그런 것도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띵커님이 괜찮으시면 괜찮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문제인 부분을 약간 이제 개선하시면 된다. 이렇게 새끼 식단, 그러니까 지금 좀 걱정되는 건 일단 지금 새끼 식사에 대한 그 약간 걱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방향의 변화가 보였을 때, 역시 새끼 식사는 완전 문제였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정확히 이 괜찮았던 때와 지금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체크하시고 그 차이를 다시 개선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제가 새끼를 추천드리지만 새끼가 완전 정답은 아니고 뭐 간헐적 단식을 하되 뭐 이거를 뭐주 1회 할 수도 있고 혹은 새끼 해봤는데 그래도 나는 간헐적 단식이 더 맞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런 변화의 주체는 띵커님이고 그 변화를 결정하는 거는 띵커님이 어떤 그 몸의 상태, 평온한 그런 거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첫 치팅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만족했는데 욕심이 과했던 건지 소화 안 돼서 소화제 먹을 정도면 과한 거겠죠? 치킨빵, 순대 등등 익히 두 끼를 먹었고 지금은 다시 돌아가는 중인데 몸무게 최저 갱신되려면 6일 정도는 보통 걸릴까요? 즉석 4일 차인데 치팅 전 무게까지 0.7kg 넘게 했어요. 이게 치팅도 거듭될수록 뭔가 발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다이어트 음식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우리 취향도 있고 어떤 음식을 얼만큼 먹었을 때 내가 만족하는지도 사실 지금은 잘 알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치팅 데이를 거듭하시면 지금도 이제 HY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귀가 됐잖아요. 지난주 먹을 땐 너무 만족했지만 너무 많았다. 그래서 소화제를 먹을 정도였다. 그러면 다음 치팅 때는 그것보다는 좀 적게 먹는 그런 데이터가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점점 쌓이면 입에서도 만족하고 몸에서도 만족하는 그런 치팅데이가 점점점 되실 거고 6일은 기분 걸릴 수 있죠. 그리고 소화제를 드실 정도로 많았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실 수도 있고 뭐 5일 걸리면 잘하는 거고 뭐 한 7, 8일 걸리면 못하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내가 먹는 양만큼 시간은 그러니까 뭐 당겨질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일주일을 굳이 했던 거는 그러니까 저는 치팅데이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치팅데이 다음날이 쉬는 날인 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평일 중에 치팅을 하면 다음날 잘 못 쉬니까 그래서 일주일을 계속 가져갔고 뭐 운이 좋게도 거의 일주일 안에 이제 복구가 되긴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그 뭐 일주일이 꼭 정해진 어떤 룰 어기면은 못하는 거 막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생리전이 아니라 생리 끝나는데 식욕이 폭발했어요. 과자 엄청 먹고 종일 먹었어요. 멘탈 부여잡고 그랬습니다. 평소 밥 대신 빵을 잘 먹는데 설탕 든 디저트 음식 먹으면 입 터지는 느낌이 드는
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네, 일단은 그 본인의 생각이 그걸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탕 든 디저트에 대한 어떤 죄책감 같은 게 드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죄책감이 있으니까 하나 먹으면 아 망했다. 그냥 오늘은 망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거면 평소 탄수화물이 부족하셔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트리거가 되면은 이전에 부족했던 걸 다 이제 채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갑자기 훅 올라오실 수도 있고 저는 식욕은 먹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본인이 죄책감 느끼지 않는 선에서 식사에 그 단 음식을 추가하는 거를 추천합니다.